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1년을 세자로 기다려 마침내 왕이 되었지만 단 8개월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왕의 이야기를.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죽음 직후 궁궐이 피로 물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기간, 가장 의문스러운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권력의 음모. 오늘 우리는 조선 12대 왕 인종의 비극적인 생애를 통해 왕실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인종은 정말 병사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제거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1515년 2월 25일 경복궁 자선당에서 한 왕자가 태어납니다. 바로 훗날 인종이 될 원자였습니다. 그의 생모는 장경왕후 윤씨, 아버지는 중종 임금이었죠. 겉보기에는 축복받은 탄생이었습니다. 왕의 적장자로 태어났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 탄생에는 이미 비극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장경왕후는 원자를 낳은 지 불과 7일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어린 왕자는 어머니의 품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채 고아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궁궐의 깊은 밤, 어린 왕자의 울음소리만이 텅 빈 정각을 채웠을 것입니다. 젖을 찾아 우는 아기, 하지만 그를 안아줄 어머니는 차가운 관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참혹한 시작이 또 있을까요? 어머니를 잃은 원자는 1520년 겨우 5살의 나이에 세자로 책봉됩니다. 어린 나이에 짊어진 세자라는 무게는 그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더욱 가혹했던 것은 1527년 중종이 세 번째 왕비로 문정왕후 윤씨를 맞이하면서 부터였습니다. 문정왕후는 1534년 경원대군 훗날 명종이 될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궁궐에는 2명의 왕자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인종세자의 삶은 끝없는 경계와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궁궐 곳곳에서는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정왕후께서 경원대군을 더 총애하신다더라. 세자의 건강이 좋지 않다던데 이러다 왕위 계승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인종은 이 모든 말들을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계모의 차가운 시선, 이복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애정,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불안한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말이죠. 세자는 왕자로서의 화려함 대신 매일 같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경 속에서 자란 인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인종은 조선 역사상 손꼽히는 명군의 자질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인종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경연 기록에 따르면 경서와 사서에 통달하여 신하들도 혀를 내둘렀고 시문에도 뛰어나 직접 지은 시가 수백 편에 달했습니다. 특히 성리학의 조예가 깊어 어려운 학문적 질문에도 명확히 답했습니다. 신하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자께서는 한번 보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경전의 뜻을 꿰뚫어 보십니다. 참으로 성군의 자질이십니다. 인종의 가장 큰 미덕은 바로 그의 인품이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인종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낮은 신하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의견이 다른 신하에게도 귀를 기울였으며 실수를 범한 신하도 쉽게 용서했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백성의 고통을 염려했고 재해가 나면 자신의 식사를 줄이고 구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다는 신념을 가졌던 것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인종이 계모인 문정왕후에게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문정왕후가 자신의 아들 경원대군을 더 총애받게 하려고 온갖 모함을 했지만 인종은 단 한 번도 반발하거나 복수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처신하며 효를 다했다고 합니다. 이복 동생 경원대군을 미워하지 않고 형으로서 돌봤으며 아버지 중종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인종은 단순히 착한 사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정치적 식견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자 시절 국정 대리시 공정하고 명확한 판단력을 보였고 부패한 관리를 과감히 징계했습니다. 살인파 신하들과 훈구파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고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하들은 은밀히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세자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조선의 새로운 태평성대가 열릴 것이다. 인종이 세자로 지낸 기간은 무려 31년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세자 자리에 있었던 인물 중 하나였죠. 5살의 세자가 되어 36살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인종은 매일같이 인내해야 했습니다. 31년간 인종이 견뎌야 했던 것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문정왕 후의 끊임없는 견제와 모함, 경원대군을 세자로 바꾸려는 시도, 인종의 건강을 해치려는 온갖 음모가 계속되었습니다. 인종을 지지하는 신하들에 대한 탄압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윤 세력의 집요한 방해로 정치적으로 고립되었고 대윤 세력마저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신하들이 하나둘 제거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가 생겼지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날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실록의 한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세자께서 매일 경연에 나오시나 안색이 좋지 않으시다. 신하들이 염려하나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한다. 그러나 인종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될 날을 준비하며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개혁 정책을 구상하고 믿을 만한 신하들과의 관계를 구축했으며 백성을 위한 정치 철학을 정립하고 부패 척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나에게 이 시련을 주신 것은 더 큰 책임을 지우시려 함이리라. 참고 견디며 준비하리라. 1544년 11월 15일 중종 임금이 승하합니다. 31년을 기다린 인종, 이제 36의 나이로 마침내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른 인종은 즉시 개혁에 착수합니다. 능력 있는 살인파 학자들을 등용하고 부패한 관리들을 파면했으며 윤원영 등 소윤 세력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세금을 감면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백성들을 석방했으며 진율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하들의 직언을 장려했으며 부패 척결을 강화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신하들은 감격했습니다. 마침내 명군이 나타난 것입니다. 한 신하는 이렇게 상소했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후 나라의 기강이 바로잡히고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성군의 다스림 이후입니다. 하지만 인종의 개혁은 치명적인 적을 만납니다. 바로 데뷔가 된 문정왕후였습니다. 문정왕후는 왕께서 아직 어리시니 데뷔가 돕겠다며 수렴청정을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빼앗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인종은 정중히 거절하며 친정을 고수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윤원영을 통해 조정을 교란하고 인종의 정책에 반대하는 상소를 조직했으며 개혁을 지지하는 신하들을 탄핵했습니다. 더욱 은밀하게는 인종의 식사와 약에 대한 통제를 시작했고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으며 경원대군을 다음 왕으로 만들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즉위 후 인종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집니다. 이상할 정도로 빠른 속도였습니다. 1544년 12월에는 식욕 부진과 소화 불량 증세가 나타났고 신하들은 과로하심이라 여겼습니다. 1545년 1월에는 심한 복통과 구토가 시작되었고 약을 올려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1545년 3월에는 극심한 쇠약으로 거동이 불가능해졌는데 특히 데뷔전에서 보내온 음식을 먹은 후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545년 6월에는 의식이 혼미해졌고 의관들은 회생 불가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의관은 은밀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하의 증상은 일반적인 병과 다릅니다. 마치 독에 중독된 듯한 증세입니다. 하지만 감히 이를 입 밖에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545년 7월 1일 인종은 31년을 기다려 왕이 된 지 단 8개월 만에 창덕궁 대조전에서 승하합니다. 그의 나이 겨우 37이었습니다. 임종 직전 인종은 신하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짐이 백성들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토록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구나. 부디 다음 왕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길 바란다. 그리고 짐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말을 마치지 못하고 인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엇을 말하려 했던 걸까요? 신하들은 통곡했고 백성들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성군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나이까? 인종의 죽음 직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인종의 뒤를 이어 12살의 어린 명종이 왕위에 오르고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후인 1545년 10월 을사사화라는 대학살이 시작됩니다. 인종을 지지했던 대윤 세력의 수장 윤임을 비롯해 인종의 개혁을 지지했던 수많은 살림 신하들이 영모제로 몰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인종과 가까웠던 궁녀들과 내관들까지 모두 제거됩니다. 마치 인종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한 잔혹한 숙청이었습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고 인종이 꿈꾸었던 개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한생존 신하는 은밀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종께서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계획된 음모에 의해 제거된 것이다. 하지만 이 진실은 영원히 역사의 어둠 속에 묻힐 것이다. 인종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왕비 인성왕후가 있었지만 슬하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31년을 기다려 왕이 되었지만 왕통을 이을 후사를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인성왕후는 남편의 죽음 후 58년을 더 살며 평생을 과부로 지냈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여러 차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상께서는 너무나 선하셨습니다. 너무나 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종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듯했죠. 인종이 묻힌 효릉은 경기도 고양에 있습니다. 그의 능 앞에 서면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느낄 수 있습니다. 31년을 기다렸지만 8개월밖에 왕으로 살지 못한 비운의 군주, 그가 이루려 했던 꿈들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역사가들은 인종을 조선의 가장 비극적인 왕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인종이 오래 살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개혁 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공정한 정치 철학은 조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향한 탐욕이 이 모든 가능성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인종의 죽음 이후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전행은 20년 가까이 계속되었고 조선은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백성들은 고통받았고 나라는 썩어갔습니다. 을사사화로 살림 세력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조선의 정치 발전도 수십 년 뒤로 후퇴했습니다. 모든 것이 인종의 죽음에서 시작된 비극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종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얻기 위해 인간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선한 사람은 왜 항상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는가? 인종은 31년을 인내하며 준비했지만 단 8개월밖에 왕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개혁, 백성을 위한 정치, 공정한 사회는 모두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만은 역사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란 무엇인지,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종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이쯤에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종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권력을 향한 탐욕이 존재하고 선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종의 비극을 기억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하늘이 이 땅에 내린 성군, 그러나 권력의 잔인함 앞에 너무 일찍 거두어 가신 안타까운 임금. 인종의 영혼이 편히 잠들기를 기원하며 우리는 그가 남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